암호화폐 할까요 말까요 라고 질문을 하면 해보세요. 뭐든지. 암호화폐란 화폐이되 암호화하자 라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돈을 쓰되 동전이나 지폐로 그냥 쓰고 끝내지 말고 뭔가 돈을 주고받은 기록을 다 남기자. 지금도 사실 기록이 남기는 남아요. 그러니까 신용카드를 쓰면 내가 신용카드를 누구한테 썼는지, 돈을 송금을 하면 A에서 B로 어떻게 갔는지가 다 기록으로 남는데, 그 기록을 유지 관리하려면 신용카드 회사도 필요하고 은행도 필요하고 또 그 은행과 신용카드 회사를 관리하는 금융당국도 필요하고 뭔가 시스템이 필요하잖아요. 우리는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돈을 주고받고 쓰는 거래 활동은 하고 싶은데 그걸 그렇게 할 수 있을 방법이 없을까? 라고 고민을 하다가 태어난 개념이 암호화폐라는 개념입니다. 거래를 할 때 기록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PD님이 저한테 100만 원 줄 게 있고 온라인 송금을 하겠죠? 현금으로 주면 내가 안 받았다고 딴소리 할 수 있으니까 기록을 남겨야 되고, 남기기 위해서 온라인 송금을 하는데 우리끼리만 거래할 방법은 100만 원을 보냈다는 사실을 전 국민 모두에게 카톡 같은 메신저로 알리는 겁니다. 국민들이 이런 장부를 각자 하나씩 갖고 있어서 PD가 이진우한테 100만 원 줬다라고 다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은행도 필요 없고 경찰도 필요 없고 금감원도 필요 없지 않느냐 라는 생각인 거예요. 모든 국민들이 그걸 다 쓸 수는 없다고요. 그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 장부 쓸 시간이 있는 누군가가 그 장부를 쓰고 다들 확인만 해서 OK만 몇 번 눌러주면 이 기록이 맞다고 우리가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장부를 써서 가자 라고 하는 게 이 암호화폐의 거래 개념입니다. 장점은 뭐냐? 각자가 장부를 그냥 쓰고만 있으면 되고 그 쓴 거를 누군가 여러 명이 OK만 눌러주면 되는 거니까. 장부를 쓴다고 좀 전에 설명을 해드렸는데 컴퓨터 파일 형식으로 어딘가에 기록을 해둬야 돼요. 다 컴퓨터로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장부로 이렇게 쓰려면 힘들잖아요. 이런 일을 내가 왜 하냐고요. 먹고 살기 바쁜데. 이렇게 장부에 기록을 해서 거래를 입증해주는 제3자에게는 우리가 뭔가 주자, 포인트를 주자. 그리고 이 포인트로 뭘 좀 할 수 있도록 하면 그거 쓰면서 우리 시스템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인프라를 제공해 줄 수 있지 않겠냐 라고 하는 개념인데, 그 포인트, 그게 바로 코인이에요. 근데 이 코인은 어디 가서 쓰지? 근데 이 고민이 또 드니까 이 코인을 여기저기에서 돈처럼 쓸 수 있도록 우리가 합의를 하고, 또 그렇게 돈 거래가 나타나면 누군가에는 장부에 쓰고 그 장부에 쓰는 사람에게는 또 그 코인을 주고, 우리는 그 코인을 또 어딘가에서 거래를 하면서 이 코인 받은 사람이 언제든지 이 코인을 현금화해서 밥도 사 먹고 옷도 사 입고 할 수 있게 하면 세상이 좀 더 다르게 돌아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이게 돈인 거예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돈으로 쓰기에는 좀 불편해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거래 하나를 장부에 쓰는데 들어가는 시간이 길어지고, 밥을 사 먹고 카드로 긁었는데 결제됐습니다 손님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오십시오 라고 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막 5분, 10분, 15분 이렇게 걸린다는 뜻이에요. 화폐를 어떻게 쓰겠느냐고요. 이것 좀 개선해야 되겠다. 하나 더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어떤 화폐든 코인을 2,100만 개든 어떻게 정해진 숫자만 만들어 놓고 이 세상을 돌리면 이 세상에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하는 이 가정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돈이라고 하는 건 경제 활동이 점점 더 활발해지고 경제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돈의 양도 늘어날 수밖에 없고 늘어나야 됩니다. 돈의 양이 늘어나지 않으면 경제가 돌아가지 않아요. 우리가 집을 사려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은행이 그냥 돈을 만들어서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경제가 돌아가요. 그런 과정에서 전 세계가 경제 성장을 하려면 은행의 대출 시스템이라는 걸 통해서 돈의 양이 계속 늘어나야 되고, 물론 이렇게 늘어나는 통화량 때문에 부작용도 생깁니다. 빈부의 격차도 늘어나고 인플레이션도 생기고 가끔은 금융위기도 일어나고 불편한데, 불편하다고 이걸 늘어나지 마! 더 이상 돈 필요 없어! 대출 받으러 왔는데 은행에 돈이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세상이 안 돌아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계속 돈의 양을 늘리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것인데, 2,100만 개가 만들어지면 더 이상 돈이 발행이 안 되는 비트코인으로 이 세계의 경제 시스템을 돌리면 세상이 안 돌아가요. 2,100만 개밖에 없는데 누가 누구에게 대출을 해줘요? 화폐를 못 써. 그럼 화폐를 못 쓰면 이게 무슨 가치가 있어?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 그래서 요즘엔 이 비트코인을 화폐로 쓰겠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 사람은 많이 줄어들었고요. 비트코인은 가치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새로운 이론, 새로운 주장이 계속 커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금, 이게 무슨 가치가 있어서 20만 원에 거래되니? 라고 하면 아무도 설명 못 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냥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믿고 서로 거래하는 것 뿐이에요. 어느 날 반토막이 나도 할 말 없고 10배가 올라도 할 말 없는 비트코인이라는 코인도 반드시 금이나 은이나 다이아몬드만 어떠한 가치를 주관적으로 부여한다는 법이 어딨어? 라는 식으로 논리가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게 암호화폐에서 가상자산으로 지금 된다는 가상화폐를 거쳐서 가상자산으로 이름을 부르고 있을 거예요. 그게 그 개념의 시프트가 나타나는 겁니다. 가치가 있느냐? 없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극단적인, 예를 들면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공짜로 주더라도 안 가질 거야, 저런 쓰레기 같은 자산이 어딨어 라고 하는 주장하는 이런 쪽에서는 처음부터 사기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가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한 개당 뭐 4천만 원, 5천만 원, 6천만 원에 거래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주장하는 쪽은 사람들이 가치를 갖고 부여한다는 이유만으로 가치를 갖는 겁니다. 이미 비트코인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이미 그 지위가 돼버렸습니다. 금이나 다를 게 뭡니까? 우리는 이 비트코인이 이제부터는 디지털 골드라고 부르고 거래가 되고 이 자산이 가치가 생성되는 건 사람들이 그냥 거래하는 그 가격, 그 자산의 가치인 겁니다. 얼마냐고 묻지 마세요. 그러면 왜 금이 온스당 1,800달러입니까? 설명할 수 있어요? 비트코인 한 개가 5만 달러인 걸 설명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양쪽 다 설득력 있지 않나요? 이제는 우여곡절을 거쳐서 실제로 가격도 꽤 안정적이 되어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자산의 일부를 비트코인으로 보유하는 케이스도 늘고 있어서 이걸 그냥 자산으로 인정하고 우리가 거래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인 투자를 뭐 해요? 여러 의견 중에 나는 이 얘기가 설득력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되는 의견이 있으실 겁니다. 각자 그렇게 설득되는 의견을 따라서 투자를 하든 투자를 안 하든 결정할 수는 있겠죠. 뭐가 좋다, 뭐가 나쁘다 라고 설명할 수는 없을 텐데,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금이 어떠한 설명을 할 수 없지만 이 정도 가격에 거래가 될 때까지는 굉장히 긴 수천 년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 의미로 비트코인이나 혹은 다양한 코인들도, 그러니까 우리도 디지털 금이야라고 하려면 많은 오랜 기간 동안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혹은 실제로도 그렇게 안정적인 거래를 보여야 하는데, 과연 그렇게 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은 보수적으로 본다면 저건 너무 위험한 자산이야 라고 볼 수도 있고, 처음에 세상에 금이라고 하는 게 사람들 많이 거래하기 시작할 때 요즘처럼 이렇게 거래될 걸로 누가 알았겠어? 라고 생각하면 거래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론은, 판단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차원에서는 담아두라는 조언도 나쁘지는 않다. 그러나 그 본질이 과연 가치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는 아무 할 말이 없다는 게 암호화폐에 대한 제 생각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주제로 찾아와서 설명드릴게요. 세상의 돈의 양은 왜 늘어나는지, 누가 그렇게 늘리고 있는지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 그 이유가 때문입니다.